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국무부에서 연설을 통해 전 세계 미군의 주둔 태세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이 3일 공화당의 지지 없이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미 국민 10명 중 7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백신 1,000회분가량이 전원이 꺼진 냉장고에 보관됐다가 사용할 수 없게 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37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3월 7일 시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2만 1,469명 늘어난 2,663만 3,017명, 사망자는 3,406명이 들어 45만 4,27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154명이 들어 144만 3,942명, 사망자는 166명이 들어 4만 4,14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311명이 늘어나 70만 5,807명, 사망자는 109명이 들어 2만 1,693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937명이 들어 25만 7,941명, 사망자는 28명이 들어 7,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으로 가장 먼저 국무부를 찾았습니다. 국무부에서의 연설을 통해 전 세계 미군의 주둔 태세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중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4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인 국무부에서 연설을 통해 전 세계 미군의 주둔 태세를 다시 검토하고 이 기간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군의 전 세계 태세 검토를 이끌 것이라며 이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해 계획된 재배치는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결정한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되돌리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군부가 권력을 포기하고 구금자를 석방하는 한편 통신 제한 철폐, 폭력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선 응분의 대가를 부과하고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이 예멘에서 공격적 작전을 위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권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주간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가장 가까운 지도자들과 통화했다며 동맹과 협력 관행을 다시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4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은 또 미얀마의 민주주의 즉각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이 양국의 핵심적인 다양한 국제적 사안을 논의했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의 과제 대응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이 긴밀한 대북 조율에 합의했다는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백악관 보도자료에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내세우는 인도 태평양의 개념 대신 동북아시아로만 표현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한미 정상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내용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관련 대응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원이 3일 공화당의 지지 없이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면 상원에서도 통과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원은 3일 공화당의 지지 없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예산 결의안은 찬성 218표, 반대 212표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있었고 공화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이 이 법안을 가결하고 양원이 코로나19 부양책을 포함한 예산 조정 절차를 승인하면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원은 이번 주 후반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상원에서 제적 100명 중 6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면 개별 예산안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씩 의석을 나눠 갖고 있는데 동률이 나올 경우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됩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결의안을 가결하면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가 만료되는 3월 14일 이전에 부양책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모두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급과 9월까지 주당 400달러의 실업수당,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200억 달러,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3,500억 달러 등은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민 10명 중 7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급안을 두고는 응답자의 78%가 찬성했습니다. 3일 퀴니피익 대는 1월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성인 1,075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응답자 중 68%는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코로나19 대응 부양 법안 문항에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들이 97%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공화당 성향 응답자들 중에선 37%가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양책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4%에 그쳤습니다. 인당 1,400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을 두고는 찬성 여론이 더 컸습니다. 응답자의 78%가 인당 1,400달러 지원금 지급에 찬성했고 반대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정당별 응답 성향을 보면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1,400달러 지급 찬성 비율은 90%로 전체 부양책을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 반면 공화당 성향 응답자 중 64%가 지급에 찬성해 오히려 전체 부양책에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는 지지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응답자 61%가 지지했고 반대 응답이 36%였습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는 88%가 지지했고 공화당에선 66%가 반대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지한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9%였습니다. 연방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운영 규칙 결의안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6년 만에 상원 다수당의 지위에 오르면서 여대 야소를 달성했습니다. 3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상원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 분점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 전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선거와 지난 1월 조지아 결선 투표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상원을 양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향후 상원 의장을 맡게 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합해 민주당이 가까스로 상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분점안이 통과되지 않아 상원 각 위원회가 전회기대로 공화당 주도 구조로 남으면서 일부 상원위원회는 기술적으로 의장 자리가 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권력 분점안 승인에 따라 이런 의장 공석 상황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가까스로 얻은 과반 구성으로 공식적인 상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권력 분점 합의는 끝났다며 고르게 분산된 상원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앞지를 만큼 신속하진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 백신이 2주 안에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황이 개선될 거란 전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3일 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앞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냐는 질문에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이유는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2일 백악관이 미 전역의 약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희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약국과 지역 백신센터가 백신을 배포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시사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2일 CNN 방송에서도 앞으로 몇 달 새에는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2주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NBC에서 존슨앤존슨의 데이터를 FDA가 검토하고 있다며 그들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데이터 사전 발행본이 옳은 것으로 입증되면 코로나19를 막는 또 다른 백신이 추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정상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려면 미국인의 70에서 85%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약업체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팬데믹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일 엑시오스는 스테판 방쉘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향후 변이 바이러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방쉘 CEO는 엑시오스에 세계가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다며 우리는 팬데믹의 위험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방쉘 CEO는 아울러 인터뷰에서 모더나의 기존 코로나19 백신이 팬데믹을 감소시키긴 했지만 바이러스의 변이가 여전히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모더나는 이와 함께 기존의 백신 접종량을 대폭 늘리는 방책도 고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조 역량 확대는 기술적 측면과 규제 등의 측면에서 아직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방쉘 CEO는 이날 인터뷰에서 모든 데이터가 순환하고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진실을 갖춘 회사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지난해 화이자 다음으로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과 영국에서도 사용 승인을 받아 접종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플로리다주에서는 백신 1,000회분가량이 전원이 꺼진 냉장고에 보관됐다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에서는 1,160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전원이 꺼진 미작동 냉장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작동 냉장고에 보관된 백신이 어느 업체의 것인지, 이 냉장고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긴급 사용이 승인된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각각 영하 73도, 영하 20도에서 유통돼야 합니다. 모더나 백신은 일반 냉장고에도 보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유통기한은 5일로 줄고 상온에 노출된 후로부터는 12시간 내에 접종해야 합니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백신 관련 장비와 보관 등 모든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캇 리프키스 플로리다주 보건국장은 성명에서 백신 1회분이라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낭비된다는 것은 비극이라며 팜비치 카운티 당국이 앞으로 1회분도 더 낭비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를 바로잡고 즉각 시정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수집한 모든 정보와 시정 조치를 플로리다주 보건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오늘 12일까지 감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37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3월 7일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는 우편과 전자투표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37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3월 7일 시행됩니다. 다만 투표는 코로나19 제한을 고려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직접 투표 외에 우편과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습니다. 3일 뉴욕 한인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37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과 시행세칙을 인준했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는 제37대 뉴욕 한인회장을 뽑기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낸 후 오늘 10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접수합니다. 심사를 거쳐 오늘 18일 입후보 등록 공고가 진행되고 선거 운동기간은 20일부터 3월 6일까지입니다. 투표는 3월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되고 최종 결과는 3월 12일 낮 12시에 공고됩니다. 한편 전자투표는 이메일 주소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별도로 뉴욕 한인회 홈페이지 아이디를 생성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표 전에 해야 하는 선거인 등록의 경우도 직접 방문과 함께 줌이나 페이스타임 등 화상통화를 이용해 본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투표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를 감안해서 이사회 내 법률팀과 별도의 IT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의회가 대형마켓과 약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5의 추가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계의 인건비 비용 부담에 대한 대안책은 전혀 없는 만큼 반발도 거셉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롱비치시의 대형 마켓 체인인 랄프스와 푸드포리스. 인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두 곳이지만 지난 1일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롱비치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켓 직원들에게 시간당 $4의 추가 위험수당 히어로페이를 지급하도록 하자 마켓 측이 높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시 폐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They're making double what they normally made. They're making off the pandemic, and they're making it on the backs of these workers. And so these workers deserve heroes pay. This is my neighborhood grocery store. So I know the people that do the produce and one of the cashiers that I usually go to. So I'm sad. LA시 역시 어제 직원 300명 이상의 마켓과 약국을 대상으로 앞으로 120일 동안 시간당 $5의 추가 위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대상엔 한인마켓 상당수도 포함되는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산호세 등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업계 측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히어로페이 내용엔 공감하지만 정작 업체 입장에서 짊어져야 할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 부담되죠. 지금 시간당 5불씩 올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인건비가 30% 인상이 되는데 네. 저희는 저희 직원들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100% 찬성해요. 네. 그러나 정부에서 고슈마켓 코프레이트 오피스를 어느 정도 서포트를 줘야 되지 않냐. 텍스 베네핏이든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형평성 논란까지 커지면서 캘리포니아주 그로서리 협회는 소송까지 제기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칫 노동계와 업계 사이의 갈등으로 불거질 경우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현명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스몰 비즈니스 코로나19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에는 $5억 예산이 투입돼 업체마다 최대 $25,0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소상공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알리고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트윗을 게시했습니다. 지원금 수혜자는 직원들의 급여와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코로나19 보조금 신청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신청도 가능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올해 오바마 대통령 센터를 공식 착공할 것이란 소식을 전하게 돼 영광이라며 센터가 역사적인 잭슨 공원에 일자리와 성장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센터가 지어지는 시카고 남부 잭슨 공원은 사적지로 등록돼 있어 지난 4년 동안 연방정부의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버지니아주 주의회 상원은 어제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주법으로 확정되면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실시되어 왔던 여러 주의 사형제 가운데 이를 폐지하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주가 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법안을 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대립했지만 결국 상원에서 21대 17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랠프 노섬 주지사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서 하원 입법안도 무사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주택 커뮤니티 보훈국은 지난 2일 열린 주의회 공청회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렌트 구제 프로그램 2차 접수 신청자가 15,000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차 신청자 9만 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총 1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예산 중 현재 6천만 달러가 남아있는 상태로 추가 신청자 및 재검토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2만 5천 건의 실업수당 사기 청구 사건을 적발해 55억 달러가 지급되는 것을 막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꾼들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이름과 주소, 직장명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업수당을 신청한 뒤 이를 특정 은행 계좌 등으로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국은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편지나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주 노동국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민법 개혁을 촉구하는 Citizenship for All 100일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어제 타민족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함께 워싱턴 DC 프리덤 플라자에서 이민자 가정이 필요하다는 구호를 걸고 회견을 열고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빨리 열어줄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습니다. 20년째 뉴욕 지역 15개 YWCA의 청소,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 한인 1.5세가 운영하는 용역회사 AL 코퍼레이션과 원포인트는 오늘 뉴저지 펠팍타운에 열화상 카메라와 자동 체온계 등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안전 시스템을 기증하고 앞으로 5년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프라미스 교회 고성진 목사와 박희식 안수 집사는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한인 노숙인 쉘터 구입을 위한 후원금 10,000불을 뉴욕 나눔의 집에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지난 1월 28일 가정상담소에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성금 1,500달러를 전달하고 동상담소에 보다 많은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한인 정체성 운동 아카데미 제4회 정기총회가 1월 28일 오후 5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어 새로운 대표로 박병찬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장을 초대했습니다. 또 2021년도에 새로운 사업 계획을 확정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발전적인 한인 정체성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밤늦게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